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은 내가 언제 어떤 안전한 백신을 맞느냐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큼은 국민들에게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복지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이 생기고 지금 부작용이 있다. 또 예방은 좀 떨어진다. 이래서 자꾸 국민들의 기피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네, 현재 그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혈전증이 부작용으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희귀혈전이 발생된 건 없었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확인된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험보다는 이득이 훨씬 상이하기 때문에 접종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게 언론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모두 다 전파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백신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특정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어제 국회 복지위 얘기만 들어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부작용에 국민들이 기피 현상이 있다라고 했더니 일단 정 청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있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됐지만 아직 의학적으로 그게 정확히 이 원인 자체가 결국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뭐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인지가 증명이 아직 안 된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백신 때문에 원인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해외 사례를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모더나하고 화이자 백신만 하고 있고 네. 재고로 쌓아놓고 있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안 맞히다가 이제 지금 고연령층한테만 맞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연령층은 이게 훨씬 더 적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 증상이 이제 젊은 층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지금 30세 이상만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우리가 선택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게 맞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득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질병관리청의 이제 판단 같아요. 네.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보면 또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죠. 만약에 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아주 희귀한 그 가능성이 나한테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데 대한 이제 그런 걱정들이 솔직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질병관리본부청이나 이런 데서 정확한 어떤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이런 게 증상이 개별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증상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게 나한테 있으면 어떡하나? 나한테 기저질환이 있는데 뭐 기저질환이 있으면 혹시나 저게 더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최근에 만난 의사분 같은 경우도 본인도 이거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백신 접종 대상자인데도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기저질환이 좀 있기 때문에 아하. 조금 이제 나중에 맞겠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물론 이제 기저질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게 국민들 걱정이 큰 만큼 좀 더 정확한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공개하고 좀 더 이런 신뢰를 주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불안하다 이 논란이 사실은 백신 선택권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일단 백신 접종을 본인이 미룬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겐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맞으실 백신을 4분기 후에 접종을 희망하신다 하더라도 선택을 할 수는 없고 주어진 백신에 따라서 접종을 하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게 중대본의 얘기였는데 정은경 청장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할 때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서둘러 해명을 하긴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백신 접종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그 바로 선택권 문제고요. 하나는 이제 그 부작용이 돼서 보상 문제입니다. 첫째는 이제 선택권은 저는 충분하게 백신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한 후에 백신 맞는 분한테 이제 선택권을 줘야 된다 봅니다. 지금 이게 강제로 예를 들어 사실상 반강제로 뭐 경찰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살 이상만 맞힌다. 그럼 이게 벌써 반박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재고떨이 희생양이냐? 왜 강제로 맞느냐? 상당히 불안한데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 집단 면역이 좀 기간이 늦어지고 백신이 과잉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충분히 확보해서 선택권 주는 게 맞다. 이게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바로 이제 보상을 확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법적으로 백신을 맞고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 이럴 때는 이게 그 법률상 추정을 해야 돼요. 백신 때문에 사고다. 이렇게 그 법률상 인과관계를 추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입증 책임을 전환. 오히려 이제 그
국가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걸로 백신과 무관하다는 걸 피해자한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입증 책임의 전환이나 법률상 추정 여러 가지 법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 이게 백신 부작용이 속속들이 보고되는데 과연 이게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 이제 안전성 논란하고 같이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님 저하고 같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백신 강제 아니라고 분명히 정부 당국은 선을 그었는데 지금 어제부터 경찰과 소방관들이 백신을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좀 일부 불안감이 있으니까 김창룡 청장이 예약률이 낮은 경찰서를 일일이 호명하면서 압박을 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찰들이 주로 가는 SNS상의 카페나 이런 곳에서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뭐 경찰 중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인식이 퍼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이제 민방위복 입고 나와가지고 또 질병관리청 관계자가 지금 백신을 선택하지 않아도 나중에 지금 안 맞으면 나중에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박도 이미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 백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국가기관 사이트에 가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통기한 6개월이고 얀센은 3개월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통기한 지난 백신을 그 뒤에도 유지할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국민과의 수싸움을 하는 상황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가지고 불안한 심리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은 설득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너희 지금 안 맞으면 나중에도 뭐 똑같은 거 맞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사실상 뭐 반강제적인 이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서와 닿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접종 통계가 4월 말까지 예상됐던 것에 한 80% 선에 지금 밖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20%를 채워가지고 또다시 홍남기 부총리가 씩씩하게 스케줄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강제로 지금 공무원, 특히 경찰 공무원들에게 접종을 시도하는 것이라면은 반발은 그만큼 클 겁니다. 제 생각에는 몸이 건조하게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박수영 대변인, 글쎄요. 정부도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도 빨리 들여오긴 해야 되는데 들여오더라도 일부 시민들이 특히 특정 이 백신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강제 접종 혹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특정 백신에 대한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백신을 맞는 것이 일반 국민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특히 이제 뭐 그 위험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공권력을 담당하는 어떤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맞는 것과 플러스해서 타인을 위해서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백신을 꼭 맞으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김창룡 청장의 어떤 뭐 의도는 뭐 그게 뭐 크게 뭐 나무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 불안에 대해서 아까 정은경 청장의 어떤 입장도 좀 전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에 관한 그 우려는 국민들이 굉장히 큰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그 지금 현재 뭐 백신을 잘 맞아가지고 야외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하지 않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절반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고 성공한 국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혈전이 생기는 그 부작용 문제도 100만 명당 1명 내지 뭐 4명 정도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미 이야기된 내용이고 그건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벗어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그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그 뭐 위험해서 맞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더 좋은 백신을 빨리 갖고 와라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일종의 백신의 어떤 그 정치 공세라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백신을 실제로 빨리 수급해서 손에 쥐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특정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도 정부 당국이 지금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